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월 18일 저녁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뭐 한 주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미중 이제 무역 협상 스몰딜이었죠. 이제 그게 이제 합의가 나오고 일주일 동안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이제 그 악재들이 많이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호재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장세였는데 오늘 한번 이제 그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이제 간략하게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환율 있죠. 환율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황 잡아드릴 때는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이제 시황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 보내드렸지만 정부정책 수혜주들이 지금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이번 주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력들이 아주 열심히 이제 그 매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란다. 그 어딥니까? 정부나 이제 그 기업에서 자꾸 이제 그 테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외에서 또 수소차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간외에서 수소차들이 또 급등을 하고 뭐 일부 종목은 상한가에 가는 종목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촬영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오늘 마감 방송인데 한 30분 정도 딱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마칠 테니까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이제 소폭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그 3분기 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지금 이제 그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음봉으로 끝났는데 뭐 큰 폭은 아니고요. 마이너스 0.8% 정도 소폭 하락을 했고 대신에 이제 21선은 이제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0.4%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한 주를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미중 그 무역 협상 스몰딜 전에도 조금 올라왔고 그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약간 누르면서 끝났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지수 얘기는 제가 이번 주에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지수 얘기는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좀 팔았습니다. 기관도 좀 팔았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도 삼성전자를 700억 이상 순매수를 또 했어요. 700억 이상. 그래서 그 외국인이 지금도 삼성전자를 열심히 이제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1% 하락으로 끝났는데 그거는 기관이 매도를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외국인은 하루에 뭐 400억, 700억, 800억씩 계속해서 미중무역 협상 그 타결 스몰딜 이후에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오늘 미국이 글쎄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미국이 신고가 바로 나느냐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죠. 환율을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먼저 잠깐 지수를 켜놓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을 제가 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올해 그 5월 달에 지수가 급락할 때 여기였죠. 그 다음에 그 8월 달에도 지수가 급락을 해서 저점을 찍었었는데 이때 그 환율이 급락을 해서 환율이 급등을 했죠. 네, 원달러 환율이
이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의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환율 급등하면 놀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이제 급락할 때 환율이 급등을 했었는데 거꾸로 결국 뭐 정답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환율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지수가 반대로 떨어져요.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지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이냐 요거를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 환율은 급등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 여기죠. 5월 달에 이렇게 급등할 때 있죠. 이때 지수는 거꾸로 여기 지수죠. 지수는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수는 당연히 반등이 나왔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 지수가 완전히 2000포인트를 또 깨면서 여기서 이제 지수가 큰 폭으로 급락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보시면 이제 환율이 1223원이었죠. 이때 고점을 찍고 더 이상은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렇게 한번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요렇게 빠지고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 이걸 그냥 뭐 환율 차트라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 개별주 차트라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일반 종목들 이제 개별주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그냥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21선이죠. 21선 이렇게 깬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고점이 현재 여기거든요. 네, 고점 매물대가 여기인데 여기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21선이 깨지면서 밑으로 급락을 했어요. 근데 반등이 나왔는데 딱 어디에서 걸렸냐면 여기에서 걸립니다. 이게 그 개인들이 이제 물린 자리라고 하면 일반 종목으로 따지면요.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어집니다. 그럼 뭐예요? 반등 실패했죠. 반등에 실패한 종목은 어떻게 되죠? 그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그죠? 이 원달러 환율 차트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탈했었죠. 반등 나오는데 못 올라오고 다시 꺾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차트입니다. 일반 개별주에서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요 자리죠, 그죠? 여기를 요 선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8월달 7월 말 8월 초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요 자리에서 급등하면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붕괴됐었어요. 그때 코스피 지수 막 급락하고 코스닥 하루에 7%씩 급락하고 그때 완전히 패닉에 빠졌었죠. 그때 환율이 급등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 여기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지수는 떨어졌는데 지수 떨어지면 또 환율 올라가는데 오늘 환율도 떨어졌어요. 근데 환율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여기 지지했던 여기를 살짝 깨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환율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코스피 지수는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지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꾸로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올라오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어떤 특징들이 있으시냐면 환율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요, 그냥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뭐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이 환율이 급등하면 개인들이 왜 걱정하시냐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해외로 나간다.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나라가 안 좋으니까 외국인이 주식 팔아서 환전하고 있다. 달러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거든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건 아무튼 환율이 급등하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뭔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환율에. 그런데 환율이 떨어질 때는
신경을 안 쓰세요. 환율을 안 쳐다봐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것도 맞는데, 그럼 그게 맞다면 거꾸로 뒤집으면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외국인이 산다는 거 아닌가요? 지수는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때 신경을 더 쓰셔야죠. 왜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수가 종목이 올라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율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네? 근데 환율을 이렇게 꼭 보셔야 될 때 안 봐요. 지금은 꼭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환율을 가지고 시장을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결론은 이겁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차트가 나올 거란 얘기죠.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갔어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정책주 이제 수혜주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해드린다고 했었죠. 요게 정부정책 그 수혜주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좀 강하게 이제 얘기를 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부터였냐면 이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화요일하고 수요일쯤에 그 지금 대통령이 어디요 그 현대차를 방문해서 뭐 자율주행차 뭐 그 투자를 하겠다. 그 다음에 무슨 뭐 플라잉카 그죠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가 뭐 전 세계에서 뭐 2020 몇 년입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뭐 최초 상용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종목들을 보니까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그죠? 네, 민심을 뭐 이제 아무튼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쓸 거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원래 이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급등이 나오고 이제 화려한 개별주 양세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때 정부 정책주였던 치매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막 제가 알려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정부 정책 수혜주를 지금 요즘 이번 주 들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그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지난주에는 삼성 관련된 종목들은 안 움직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자동차 얘기를 하니까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고요. 그죠? 실제로 들었다 놨습니다. 그 다음 날은 플라잉카라는 테마주들이 들었다 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책을 딱 얘기를 하면 그 종목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투자 있죠. 네. 대통령이 건설 투자를 확대해라. 뭐 SOC 이런 게 지금 이제 필요하다.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는 그런 걸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늘리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SOC 건설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네. 뭐 토목 건설회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관련주들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장중에 한번 들었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드론 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가 또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SOC 그 건설 투자 관련돼서 얘기한 게 대통령이 경제 장관들 모아놓고 취임 후에 두 번째로 이게 모아놓고서 이제 회의를 가졌는데 뭐 그 회의장에 갈 때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그 현대 수소차를 넥소인가요? 그 수소차를 한 대 구매했다고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근데 그 수소차 타고서 갔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대통령이 얘기한 그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시간에서도 보면 원래 금요일 시간에서는 종목들이 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시간에 상승한 것 중에 유니크라고 있죠, 그죠? 네. 유니크가 뭐냐면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죠. 이게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에 수소차가 크게 급등했을 때 그때 대장주가 풍국주정하고 유니크였어요. 그때 유니크가 대장주였는데 오늘 뭐 시간에서 뭐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수많은 수소차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뭐 평화홀딩스라든가 뭐 EM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밑에 보시면 쭉
수호차들이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이제 뭐 투자 기대감, 그죠?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시간에서 꿈틀거리면서 이제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이번 주부터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뭐 SOC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총선용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지 않습니까? 건설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론하고 이제 수호차는 뭐예요? 대표적인 신기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뭐 삼성의 그 무슨 새로 나오신 스마트폰 이제 무슨 그 지문인식 보안 그런 문제 얘기 나오죠.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슈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보안 관련주들도 급등을 많이 해요. 이제 좀 추워지면 이제 북한에서 또 해킹을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신기술 관련주들이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 꼭 뒤에 따라가는 게 보안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아까 소차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가 이제 미세먼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불어닥치겠죠,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왜 지금 강조를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그 정부정책 수혜주를 언제 사야지 제일 좋은 것인가 하면 시세가 고점을 찍는 거는 연말 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 연초에 고점들을 많이 찍습니다. 그러면 저 종목들은 이제 제가 뭐 5%나 10%짜리 수익 내드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다 공 하나씩 더 붙이시면 돼요. 50%나 100% 이상도 나오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정부정책 수혜주가 그래도 테마주 중에서는 제일 질적으로 퀄리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질이 굉장히 좋은 테마주가 정부정책 수혜주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사시라고요. 겁내지 마시고. 정부정책 수혜주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주들도 제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대북주는 솔직히 그냥 그거는 통일이 되면 정말 대박 나겠죠, 그죠? 하지만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매출보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북한하고 지금 그런 뭐 미국의 제재가 이렇게 풀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거지 실제 매출하고는 조금 좀 이렇게 좀 괴리감이 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정부정책 수혜주는 실제 그 투자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수혜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 스윙 중기로 보면 테마 주로 이제 간주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 나 이 기업은 나 정말 이거 한번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투자하셔도 돼요. 실제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가능성이 있고 매출이 일어나니까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믿고 투자하셔도 되는 테마주가 대표적인 게 정부정책 테마주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연말 연초에 찍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고점을 찍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사셔야겠어요? 5%짜리 10%짜리 수익 낼 거면은 그냥 내일 아침에 사시든지 그냥 뭐 다음 주에 사셔도 돼요. 뭐 한번 들었다 놓으면 되니까요, 그죠? 5%짜리 10%짜리 수익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가 최소한 50에서 100%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찍 사셔야 돼요. 언제요? 세력들이 들었다 놨다 할 때 있죠? 요럴 때 들을 때 사시면 안 되고요, 그죠? 네, 누를 때, 요럴 때, 지그시 누를 때, 요때 사시면 돼요. 세력이 들었다 놨다 하는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하루 이틀만 들었다 놨다가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종목들이 이제 크게 급등하는데 그게 연말 연초에 이제 급등을 하고 고점을 찍는다고요. 정말 3배, 4배, 5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상한가 2-3개 나오고 이제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상한가 2-3개 나온다는 얘기는요, 한 2-3일 세력이 매집 열심히 해놓고 한 2-3일 띄워놓고서 그냥 띄우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양봉 2개, 3개, 상한가 2개, 3개 이거 먹으려고 매집하고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사시면 되겠어요? 10월달이 연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11월쯤 이제 중순 넘어가면 연말 이제 분위기가 하나 이제 나올 텐데 지금 이제 10월 이제 중순 거의 후반이죠, 지금. 네, 거의 10월 말인데 지금쯤은 주식을 사셔야지 나중에 진짜 그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시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주식을 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옛날에 그
대표적인 정부정책 수혜주 중에 정부정책 수혜주도 되고 대선주도 되고 그다음에 총선이죠. 네, 총선주도 되고 정부정책 수혜주도 되고 그런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죠. 뭐였냐면 그 동방성기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제 과거에 여기 보시면 급등했던 적이 2번 있죠, 그죠? 이 당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이게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 정부 정책 그러니까 그 영남권 신공항 있죠? 그거 관련 이게 테마주였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세우글로벌, 영화금속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동방성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 우리 회원들 잠깐 얘기해드렸는데 여기 밑에 부분을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보시면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그죠? 네. 최저점이 여기가 1,300원인데 한 2, 3개월 뒤에 10,000원, 11,000원 찍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올라간 거 보시면 뭐 진짜 무식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 점 상한가를 지금 상한가 하나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 막 점으로 갔어요. 네, 저희 방에서 이제 항상 우리 회원들이 원하시는 이제 하는 게 점상인데 아무튼 이 점상이 이때 막 그때 어마어마하게 막 나갔습니다. 막 올라가요. 이게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 대규모 뭐 공항 관련주니까 얼마나 그 뭐겠어요. 신공항 관련주니까 그게 SOC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총선 전에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튼 1,000원대 주식이 11,000원까지 거의 한 2달 만에 올라갔어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그죠?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연말 연초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주식 언제 사셔야 되느냐? 지금 사셔야 돼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주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인데 싸게 안 사면 나중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자, 보세요. 제 방송사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수익을 내려면 밑에를 연구해야 되는데 밑에를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널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동방성기가 2012년 그 4월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10월달에 그죠? 보세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8월달에 급락했거든요. 8월 초에 저점 찍고 한 번 더 찍었어요. 이때는 10월달쯤이 이제 저점이었어요. 이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도 그 미국이랑 전 세계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주시장이 왜 폭락했어요?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러면서 폭락했죠. 이때도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개별주들이 이때 바닥을 지금이랑 똑같이 찍었는데 이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때 공통점은 쌍바닥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그때 쌍바닥은 오른쪽 엉덩이가 낮은 이제 이런 식의 쌍바닥이었고요. 지금은 오른쪽 엉덩이가 높습니다. 요 쌍바닥입니다. 차이점이 이겁니다. 개인들은 이거건 주식을 안 삽니다. 왜냐면 비관론에 이제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안 사요. 네. 근데 그때 아무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요즘에 개별주들 보시면 막 이렇게 막 처참하게 막 급락한 종목들 많죠. 여기에서 거래가 막 나오는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실제로 정부정책 수혜주 중에 많이 가는 종목은요, 지금 신고가 나 있고 막 급등한 종목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고 개인들이 이제 다 떠난 그 자리에서 이제 대박주가 나옵니다. 이 동방성기가 그 당시에 그 이미 소문이 돌았겠죠, 그죠? 뭐 신공항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얘기하자마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운을 띄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공항 그때 얘기가 이제 부산 가덕도 이제 밀양 쪽에 그죠? TK 쪽이 밀양이었죠, 그죠? 그쪽이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관련 뭐 레미콘 업체들 막 들썩들썩 거렸어요. 근데 이때 보면 바닥을 찍고 이제 자율반등 한번 나옵니다. 거래 조금 보이죠? 네, 그 다음부터 이게 세력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정말 많이 가는 종목은 못 되게 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세력 진짜 무서워요. 이게 8년 전인데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상한가 하나 나오고 이게 상한가입니다. 옛날에 상한가 하나 나오고 음봉 3개 지집니다. 급락을 시키죠. 상한가 하나 나오고 또 없애버립니다. 요거는 뭐냐? 상한가에 시작해서 하한가에 끝납니다. 대충 하한가라고 할게요. 이 짓을 합니다.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세력이 이거 웬만한 사람이 이거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끝났다. 이건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도 진짜 그때 이 차트 보면서 야 이거 뭐지? 그랬어요. 저도 전문가였는데 이때 제가 봐도 야 이건 독하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요게 그죠? 14.9%니까 점 상한가 시작해서 마이너스 11.6%. 아까 그냥 대충 제가 하한가다라고 이제 했죠. 그 당시에는 뭐 사실상 하한가였죠.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래놓고서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또 이렇게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눌림목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세력들이 이제 10월달에 저점을 찍은 종목 같고 이제 11월부터 10월, 11월, 12월 사이에 그죠? 이게 연말에 벌인 일이 연말. 2011년도 장 마감일 맨 마지막 날 이 짓을 하고 끝났어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 그건 뭐냐면 세력이 매집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폭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수익을 많이 못 내시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이래서 개인들이 수익이 잘 안 나세요. 그리고 여기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안 사세요. 왜 안 사냐? 왜겠어요? 차트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계단으로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안 사요. 그리고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 단타 용도로 치지 이거를 가져갈 생각을 못 하세요. 그냥 스윙 중계로만 가도 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이거를 못 견디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현재 요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자꾸 정부 정책주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많이 드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종목들이 실제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할 때 누가 저 종목을 이제 들게 하느냐? 대통령, 이제 고위 공직자 이분들이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주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 오너, 삼성이라든가 현대, LG 같은 큰 이제 대기업의 오너들, 특히 삼성 이쪽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는 조국 장관 때문에 모든 이슈가 블랙홀이 돼서 이런 뉴스가 잘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점점 그 뉴스도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한 11월, 12월쯤 되면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빠른 거는 11월 달부터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월 달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쫙 갑니다. 네. 기본 이 종목들은 50에서 100%짜리 수익 나옵니다. 거의 이거는 이 정도는 다 나옵니다. 이 정도도 못 먹으면 정부 정책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수익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나옵니다. 간단해요. 양봉, 지금 상한가 30%짜리죠? 양봉 한두 개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봉 상한가 하나 먹으면 그 다음날 갭 띄우죠? 그럼 50% 수익이에요. 아무리 주식을 비싸게 샀어도 상한가 나오기 전날만 샀어도요, 그죠? 네.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갭 띄우면 50% 수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추가 상승 나오면 그게 70에서 100%짜리 수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수익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요즘에 그리고 세력들이 굉장히 좀 빨라져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막 1,000원짜리를 10,000원까지 안 올려요.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수소차 같은 것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요즘에 세력들이 상한가가 30% 바뀌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상한가 2개, 3개 만들어요. 그리고 눌러버려요. 그 다음에 끝나느냐? 아니요. 다른 종목으로 가요. 이게 수소차 A 종목이면 수소차 B, C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것들이 아마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본보기로 한두 개 정도는 3배, 4배 날려요. 네. 나머지는 후발주자로 돌려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려한 개별주 형세가 시작되는 거죠. 나중에 종목들이 이미 급등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절대로 돈 못 봅니다. 개인들이 수소차에서도 올해 왜 돈을 못 벌었냐? 후발주자 장세가 나왔을 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미세먼지, 대북주 다 그래요. 왜 개인들이 고점에서 몰리느냐?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10월달 그죠? 이때랑 지수가 똑같다 그랬죠, 그죠? 이때도 개별주들 박살났었어요. 차이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쌍바닥이었지만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입니다. 어느 쌍바닥이 더 좋을까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요? 덜 빠졌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종목들이 살아있다고요.
이번 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올라오긴 했지만 강하게 못 나가니까 대번 개별주들이 들었다 놨다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세력들도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눈 팔고 그냥 가만히 있으실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빨리 지금 서둘러서 교체를 하시고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점검하셔야 될 때입니다. 저희 방에 오늘 이런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윌비스인데 오늘 뭐 시원하게 급등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눌림목 형상들이 막 나오고 있다가 수요일 날도 장중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들었다 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 한번 찍고 살짝 상한가에서 약간 후퇴해서 끝났어요. 꼬리 조금 남겨놨죠, 그죠? 네. 이게 오늘 그 뭘로 급등했냐? 저희 방 우리 회원들 보유 종목인데 그 전해철 씨 있죠, 국회의원, 그죠? 네.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 후임으로 이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인데 그 사람 관련주로 급등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테마주들이 순간순간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아마 윌비스가 왜 급등했는지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전해철 씨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국회의원 이제 오래 하신 분인데 뭐 대통령의 뭐 삼철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아무튼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관련주로 이제 이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방 보유 종목도 특징이 뭐냐면 막 갈아타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소차로 샀는데 갑자기 뭐 그래핀 관련주로 급등한다든지, 그죠? 네. 대선주로 샀는데 갑자기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네. 거꾸로 4차 산업 관련주로 샀는데 대선주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르겠어요. 그 법무장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주가도 더 추가 수익이 기대될 수 있겠죠. 지금으로 와서 뭐 유력한 것 같은데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여러분들 지수만 쳐다보시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네, 지수 보면은 이게 힘이 있는 건지 올라올 건지 헷갈리시죠?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부터 얘기했냐면 환율부터 얘기한 거예요. 환율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차트다. 다시 보죠. 잠깐만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환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차트예요. 미국의 국채 가격도 급락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이제 추세란 말이에요. 그 지수는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이 코스피 지수 차트만 보시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른 쪽을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올라옵니다. 대신에 올라올 때 최대한 아닌 척하면서 흔들면서 올라오겠죠. 흔들면서 올라오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걸린다면 누가 가냐면 누가 가겠어요? 개별주가 가는 거예요. 연말 연초에는 아무리 시장이 시끄럽고 힘들어도 정부정책주는 반드시 갔어요.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끄러울 때도 그때도 한겨울 그 연말 연초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4차 산업 관련주도 많이 갔어요. 네? 그 당시 그렇게 시끄러워도 아무튼 뭐 종목도 많이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많이 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그때만큼 시끄럽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스몰 딜 얘기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했고 시장이 이렇게 힘든 동안에 뭐 했어요? 돈을 잔뜩 풀어놨잖아요. 전 세계에. 유동성을 확 풀었단 말이에요. 그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고 이제 작년 올해 그 장이 좀 안 좋아서 굶주렸던 우리의 그 세력 형님들도 지금 매집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조드렸지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테마주 중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게 정부정책 수혜주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게 뭐겠어요? 이거예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권에서 계속 총선에서 이기려고 정부 정책을 아마 날마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대통령이 얘기한 게 다 종목들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국무총리가 얘기해도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테마 장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세력들이 그 뉴스, 그 재료 이슈를 보고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한번 주말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식을 사면 아까 보여드렸던 동방성기처럼 윌비스 갖고 얘기해 볼게요. 윌비스도 옛날에 이게 정부정책 수혜주였어요.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실제로 그때 우리 방에서 추천했었죠. 이 당시 동전주였는데 나중에 4,000원까지 갑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때 고용복지 관련 테마주였죠. 일자리 관련주. 이게 대장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급등하기 전에 무슨 짓을 하는지.
뭐 구덩이 파놓고 뭐 정신 없어요. 네. 네, 이러고 간다고요. 그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견디실 수 있겠어요? 종목도 옳게 이제 뽑으실 수가 없겠지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죠? 세력이 매집한 종목들 본인들께서 스스로 발굴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발굴해도 알려드려도 못 가져갑니다. 왜요? 흔드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지진이 나요. 네.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분차트 연구해보면 다 털립니다. 아침부터 분차트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통 이렇게 급등해서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안 끝나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급등하냐면 아침에 쭉 가다가 훅 떨굽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들었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네. 어지간하면 다 털립니다. 그렇게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올리는데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이 종목도 보세요. 지금 우연히 얘기를 꺼낸 건데 언제예요? 10월달이잖아요. 늦어도 10월에서 11월에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미 8월달 저점은 끝났어요. 네. 언제 사셔야 되겠어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굉장히 비싸게 사셔야 돼요. 아니면 100%, 200%, 막 300%, 2배, 3배씩 급등한 거 보면서 나중에 후발주자 막 30%짜리, 막 20%짜리 이런 거 들어가서 수익 내신다고 고생하셔야 돼요. 네. 그런 고생을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남들보다 보름, 한 달만 한 보름 정도 한 달만 좀 먼저 좀 이제 일찍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보다 주식을 15% 30% 싸게 삽니다. 나중에 누적 수익률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나중에 막 종목들 다 뜬 다음에 지수 그렇게 올라온 다음에 애쓰지 마시고 지금 조금만 일찍 서두르세요. 그러시면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싸게 사면 무조건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식 투자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니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마시고요. 연말 연초에 정부정책 수혜주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우리 회원들 뭐 수소차면 수소차, 대선주면 대선주, 정부 정책주면 정책주 지금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규 회원들 들어오시면 없는 분들 더 사시라고 종목 추천 한 번씩 더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시면서 수익 못 냈던 거 있죠? 마지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진짜로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이제 푹 쉬시면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본인 자신들께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간단할 겁니다. 네.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제 이런 종목이 맞는지 잘 모르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꾸 흔들어대니까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려면 좋은 전문가, 여러분들 성에 맞는 전문가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푹 쉬시면서 한번 고민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주말 편안하게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